일단 준비된 그 PPT는 여기까지고요. 먼저 두 가지 파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받으셨죠, 뭔가를. 일주일 뒤에 재활용 쓰레기로 될 수 있지만 그 진로 관련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예술이든 문학이든 아니면 순수과학이든 관련된 독서 목록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냉장고든 아이 책상 위에 같이 붙여주시고 여름방학 때 미리 좀 몇 권 사놓으셔서 같이 읽어보시는 작업 굉장히 의미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2조5권의 초등부 진로 교육의 아젠다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파일로 아이들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파일로. 이 파일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부는 45분만 추려내요. 탑반하고 제2탑반에서 노출 드는 애들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백 명씩 되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제대로 깊이가 없고. 초등부는 지금 현재로는 이제 5, 6학년 학생들이 어떤 메인 타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와 취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기, 그리고 희망직업, 희망학교, 리더십의 정의.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라는 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습니다. 중등부 탑반 애들한테 리더십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라고 저희가 설문조사했더니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또 중학교 분석하는 거, 그리고 교내 활동에 대한 계획, 교외 활동에 대한 계획. 베이스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취미와 진로죠. 그리고 진로 관련된 독서 목록, 내신 출제 경향 파악, 또 이 아이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독서 목록, 또 직업의 구체적인 활동, 멘토 같이 만들기, 진로 활동 보고서 만들기,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넘겨보시면요. 그 잡디바니까 좀 업무를 나눠보자는 거죠. 학원과 학부모님과 자녀가. 학부모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게 예전에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학부모님들 대학 가실 때 그때는 수능 보신 분도 계시고요. 학력고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수능이든 학력고사든 사실은 성적으로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입에서 내신하고 수능만 갖고 대학에서 뽑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만 갖고 뽑는 학교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그 비교과 활동이 고민해지고요. 면접이나 논술을 반드시 보게 되고요. 그래서 고정관념 꼭 버리시고 진로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좀 파악하시면서 아이와 상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 계시고 학생은 또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야겠죠. 학원과 학교에 해야 될 역할도 되게 명확합니다. 무조건 잘한다, 귀엽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자고 하고 모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학생의 영어에 대한 평가 기준, 그리고 글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조금 덮어는 드러내기가 초등부 학생들한테 쉽지는 않아요. 어머님들이 사실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반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데 이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아직 가능성이 많은 애한테 왜 그러냐? 이러시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릴 때는 가능성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먼저 상태 파악해야지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들을 시나리오를 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6학년 취미와 직업 활동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보시면요. 거기에 맞는 그 활동들이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학생이 기계공학자 이량이라는 사람을 검색해봤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어갖고 파일럿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A4용지 3-4장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진로 검색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쭉 있고 또 보시면은 직업 체험 활동 보고서라는 거를 이제 한 장씩 넘기시면 보실 거예요. 직업 체험 활동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아이가 이제 아버님이 택배 일을 하시는데 같이 아버님을 도와서 이틀인가 하루 동안 직업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보시면은 거기에 거의 뭐 사진, 직업 체험을 했던 사진들, 활동들 이런 것까지도 다 체험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진로 관련 독서 목록, 그리고 용인외고 합격생이 자기소개서, 예시문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파일이 딱 완성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개의 저희가 그 파일이 초록 색깔이 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학교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실까봐 초등부에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라 초등부, 그리고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는 더 이제 완전히 핵심적인 성적이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연계가 돼서 비교과가 굉장히 관건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학원 전체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천천히 좀 보시고요. 초록 색깔 다 보셨으면 어머니 보셨나요? 네, 정말 보셨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더 편하실 거고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좀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요. 네. 한가다 아까 그냥 투세이랑 컨텐츠는 있겠지만 여기는 투세이랑 캡스로 이렇게 알고 예. 네. 어떤 학원에서는 토익 위주로 가기도 하고 예. 무슨 차이가 있나요? 되게 복잡하시죠. 뭐 펠트도 있고요, 토슬, 토익, 토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토셀과 수능과 니트와 그리고 캡스가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니트는 지금 약간 망가졌는데 엄마가 어디냐면 교과부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토익과 그리고 아까 펠트 그리고 토플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주관 저거 아니에요. EBS와 서울대학교와 교과부가 주관이 되는 그 시험이 영어 공인 시험이 제가 언급해드렸던 저희 학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영어 공인 시험이고요. 사실은 캡스 잘 보는데 토익 못 보고 그렇진 않습니다. 다 이제 환산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형이 굉장히 좀 달라요. 문제 수도 다르고. 그리고 캡스를 굳이 저희가 선택하는 이유는 토익이 많이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어요. 토익을 선택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요. 대학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토익만 보질 않아요. 토익을 볼 거면 토익과 토플을 같이 보고 글로벌 전형학과나 이런 데서는 투탑이라고 하고 토익, 토플 같이 보고요. 캡스까지 같이 보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캡스는 지금 많이 이제 예전에는 토익을 많이 보셨지만 지금은 대학에서 캡스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수능과 가장 닮아 있는 영어 보기 시험이기도 합니다. 지문의 길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캡스를 선택을 하는 거죠. 다른 질문 또 있으시면 궁금하시죠?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네. 지금 이제 저희 큰애가 기준소가 이제 중앙반에 있긴 한데 네. 지금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네. 언제부터가 이제 적용되는 시점인지 네.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 게 중1 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을 주셨는데 네. 한 번까지 아까 기회를 이제 좀 적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이들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학원에서 네. 지금 이제 좀 신경 써 주셔서 자기소개서 내는 거 이제 하시는데 그거 말고 더 이렇게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은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사실은 저희가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교과부 지침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죠. 연희중학교 중간고사 없으면 올해부터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중1 때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책도 읽어보는 거고 결정은 중2 때 이제 진로 적성을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비교과 입시를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학원에서는 이거죠. 이제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님, 어머니께서는 막연하시니까 이런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제 상상에 얘를 데려다 앉혀놓고 야, 너가 이렇게 써냈는데 이게 진짜 맞냐? 이건 이런 활동이 있고 저런 직업군이 있고 이러한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두 번째 시간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거를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학부모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누군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어떤 사설단체라든가 저희 같은 아니면 학교의 비교과 진로 접성 교사라든가 그분들이 이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몇백 명에 되는 학생들인데 그래서 그리고 해준다 하더라도 어거지가 좀 있는 거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진로 접성과 관련해서 정보들, 필독서 라인 이런 것들을 제시를 드릴 때 학부모님들께서 1년, 2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좀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중3이 돼도 결정을 못해요. 고1, 2가 돼도 결정을 못하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누군가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입에 있어서 입사제를 수혜를 보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보통 발빠른 목동이랑 강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대입 간담회를 하면은 입사제가 무슨 입사제는 그냥 공부도 못하는 공부나 열심히 해 이제 이건데 올해 굉장히 달라지셨어요. 어머님 내신하고 수능만 좋다고 그냥 못 갑니다. 논술을 시키든가 반드시 비교과를 하셔야 돼요. 논술은 돈이 너무 들어가잖아요. 수학이랑 영어도 하는데 논술을 학교에서 그렇게 교과로 선택된 것도 아니고 약간 옵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입사제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없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자꾸 공부만 시키는데 대학 못 가요. 그렇게 되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제로 대학을 간 애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유는 뭐냐면 준비를 안 시켰습니다. 주변으로. 허가학군에서는. 근데 미리 준비해서 예를 들어 수능이, 그러니까 국영수 탐구 과목에서 나머지가 6등급, 7등급 까는데 예를 들어 2개 과목만 2등급하고 뭐 입사제 준비했다. 비교과 관료. 걔가 경희대 들어가고 성균관대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생기는 것은 미리 타이밍에 맞춰서 결정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선정을 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 학부모님들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것들은 우리가 상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됐어요. 그냥. 결정이 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급하시겠지만은 사실은 애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해요. 진짜 중3 원서 쓰기 직전까지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책이랑 책도 하나도 안 읽어놓고 막 자소서 쓰기 2주 전에 책 읽고 앉아보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러면 더 이상 이제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제도가 바뀐 게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약간 애매한 애들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갈수록 그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하고 있고 비교과는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으면 2학년 때 이제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그게 바뀌더라도요. 그 선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지. 갑자기 축구한다고 됐다가 뭐 정치인 되고 이러면 좀 웃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뀌는 거를 사정관들도 다 압니다. 얘네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인데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바꾸고 좌절하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에 대한 케이스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성적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성적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을 더 좋아하죠. 그래서 거기 이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이화여대 뭐 김소금 학생인가 그 학생이 이제 입사제 관련된 그 쓴 걸 보시면 1, 2, 3학년 때 내신이 점점 올라가요. 수능도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진로 적성도 좀 바꿔요 중간에. 그리고 한번 망가져요. 중간에 뭐 좌절도 겪고 동아리 활동 통해서 막 갈등도 생기고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는가 이제 그런 걸 보겠다는 거고 그걸 또 이제 면접관들은 다 질문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써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저는 지금 여유 있는 간담회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환장하겠는 거는 고등부 간담회죠. 진로 적성을 고2인데 안 정했어요. 다 당연히. 저 그냥 대학 가서 정할 건데 아니면 저 그냥 대학에 맞춰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볼 건데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영문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 영어 한번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별로 지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방학 때를 통해서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